제 나이가 이제 66세입니다. 남편 외도를 알게 된 건 8년 전이었고 그걸 품고 살아온 시간이 벌써 9년 동안 살았어요. 그때 제 마음속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분노나 미움이 아니었어요. 바로 자책이었죠. 내가 뭘 그렇게 못했길래 이 사람이 환갑이 다 되어 바람이 났을까?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이 결혼은 끝나지 않았을 텐데. 밤마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. 저희는 젊을 때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.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등바등 돈 모으고 살다 보니 정작 부부로서의 우리는 점점 멀어졌고 한 집에서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것으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우 같았죠. 아이들이 다 크고 집에 딱 둘만 남고 나니까 그제야 보이더라고요. 남편이라는 사람도 낯설고 나도 나 자신이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죠.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.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순간 처음 드는 생각이 저 남자가 나에게 왜 이래? 내가 이렇게 만든 걸까? 하는 거였어요.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. 남편이 바람난 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저 역시 그동안 너무 무심하지 않았을까?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던 것 같아요. 부모도 자식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듯 부부 사이에도 기다림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게 제일 후회됐어요. 외도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지며 시작된 결과예요.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. 결혼한 지 35년, 이제 둘 다 60대 후반에 들어선 부부입니다. 남편은 젊었을 때 사업 몇 번 실패했고 지금은 집에서 운동하며 가끔 집 청소나 도와주면서 지내는 중입니다. 아내는 그런 남편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원망해 왔고요.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아내가 쏘아붙입니다. 오늘 당신 경비 자격증 교재사라고 했잖아. 그런데 왜 책이 없어? 내가 당신에게 큰 것을 바래? 그냥 고정적으로 월급 100만 원이면 내가 당신 없고 살겠어. 당신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있어?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밥 먹고 살면서 자존심은 왜 그리 세? 그게 지금 할 말이야? 나도 나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야. 누구는 실패하고 싶어 했어? 실패한 게 죄냐고? 실패한 것까진 이해한다고. 근데 문제는 그 뒤로도 그냥 손 놓고 살아버린 거잖아. 남편 노릇, 아빠 노릇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. 그리고 술은 왜 그렇게 자주 마셔? 빈 병만 팔아도 작은 차 하나 뽑겠어. 그래서 사업 실패한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? 당신은 언제나 날 무시했어. 당신한텐 난 그냥 못난 사람일 뿐이었잖아. 그럼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어? 이 나이 되도록 기댈 수 없는 무능한 남편한테. 괜찮아. 당신 잘하고 있어. 이런 말을 기대하는 거야? 이런 식의 말다툼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엔 아주 깊은 무시와 실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감정은 정서적인 이혼 상태로 이어지죠. 남편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결핍을 느끼고 아내는 평생 자신만 희생해 왔다는 억울함에 갇히고 그 결과 둘 다 외롭습니다.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척하면 그게 외도의 문이 되는 거죠. 이혼이라는 건요, 진짜로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만큼 감정이 폭발했을 때 선택이잖아요.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. 나 혼자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.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, 이혼하자. 그렇게 마음을 먹죠. 제 친구가 그랬어요. 남편과 말다툼하다가 그만하자. 나중에 내 도움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. 소리치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홧김에 서방질 하듯이 이혼을 했습니다. 그때는 속이 시원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해지더라고 했죠. 이혼 후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. 한 여성분은 30년 살던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자유로운 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았답니다. 근데 석 달 지나고 나서부터 밤에 불 꺼진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적막하더래요.
함께 있을 때 기침 소리 때문에 많이도 싸웠는데 그 기침 소리가 현관에서 들리는 것 같아 혹시 하는 마음에 나가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켜놔도 허전해서 자꾸만 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볼륨을 더 높이던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. 당신 시끄럽다고 하는데 왜 자꾸 소리를 높여?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지. 이렇게 하면 당신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알겠지?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갈 때 혼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대요. 혼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. 아파도 언제나 병원에 혼자 갔던 남편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. 함께 있어도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나보다 더 외로웠겠다. 미안함과 후회 같은 것이 가슴에 밀려왔었답니다. 또 다른 여성분은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다고 이혼했는데 막상 혼자 살면서 관리비, 공과금, 병원비까지 다 부담하니 차라리 같이 살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혼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. 하지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지금 당장 이혼하면 후련할 것 같지만 과연 그 후는 어떨까? 그걸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요즘 60대 중반, 70대 분들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. 정말 이혼하고 싶다 하세요. 아이들도 다 컸고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.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내가 또 희생해야 하나 싶잖아요.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. 정말 이혼이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? 이혼은요, 갈등을 끝내는 방법일 순 있어도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. 처음엔 좋습니다. 말다툼도 없고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 번쯤 그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. 특히 노년은요, 혼자의 자유보다 함께 온기가 더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. 아프면 병원같이 가줄 사람, 명절에 밥상 앞에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, 기억이 흐릿해질 때 우리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웃어줄 사람, 가만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. 지금부터라도 둘이 다시 마주 앉아서 서운했던 말들 정리해보고 서툴지만 마음을 다시 꺼내보면 어떨까요? 이혼이 아닌 회복을 선택해보는 것이 그게 노년을 덜 외롭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진짜 지혜일 수 있습니다. 50대에도 몰랐습니다. 60대를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.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. 그리고 자책이라는 감정은 남이 준 상처보다 더 오래, 더 깊게 나를 괴롭힌다는 것도요. 내가 좀 더 다정했더라면,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,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지만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더라고요. 66세가 되니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으면서도 막상 혼자 남겨지는 순간의 고요가 너무 깊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당신이 상처받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.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애써왔기 때문입니다. 그 수고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 돌려주세요. 당신은 돌봄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. 혹시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휑하고 허전하다면 기억하세요. 이 나이에도 우리는 아직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. 우린 아직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. 같이 가볼래요?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